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네, 지금 시간은 똑똑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 인간의 두뇌에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끊임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단 10%도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이 두뇌를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내 아이를 진정 똑똑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뇌는요, 정말 쉽게 말해 1300g 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뇌에 대한 구성을 보자면은, 이제 인간은 보통 이 뇌가 3층 뇌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과 좀 다른 건 뭐냐면, 동물도 감정의 뇌까지는 있다. 감정의 뇌는 있는데, 인간은 그 감정의 뇌와 함께 이성의 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뇌, 우뇌,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뇌피질이거든요. 이 이성의 뇌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뇌세포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기준은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시키는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똑똑하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다라는 건 과연 뭘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똑똑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똑똑하다라는 걸 우리는 IQ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제 IQ라는 말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IQ 검사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IQ만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자면, 똑똑하다라는 건 예전에 IQ가 기준이었다라면, 지금은 똑똑한 게 IQ가 기준이 아니다. 예전에는 인지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똑똑함의 기준이라면, 지금은 문제 해결력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에서 문제 해결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준도 IQ가 아닌 MI, 다중지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잘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겠죠. 그 문제들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똑똑한 아이로 키운다라는 건 단순히 인지 능력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해결력을 잘 발달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두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뇌는 태어나면서 한 20%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까지가 바로 영유아기 시기에 발달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청소년기까지 순차적으로 조금씩 발달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뇌는 계속 조금씩 발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왕성하게 발달되는 골든타임이 언제다? 바로 이 유아기다라는 거예요. 유아기. 상상력이 폭발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두뇌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뇌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손이랑 혀, 입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손 활동, 소근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잘하고, 혀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뇌가 더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봅시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하죠? 네, 운동을 하죠. 그러면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움, 웃음, 이러한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해줘야 돼요. 뭘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건 혀와 손이 가장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감을 많이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쓰여진 거를 뭐예요? 자꾸 말로 표현하면서 그게 인지적인 것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 정답은 바로 놀이에 있어요. 놀이.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이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노는 아이들이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놀 때 어떻게 놀아요? 몸으로 놀고 손으로 막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접촉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를 끊임없이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경험. 이게 바로 뇌를 성장시키고 똑똑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름길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놀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인지 능력은 지금은 똑똑함의 기준은 아니다. 근데 이 인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또 강화시키는 거는 본격적인 건 바로 초등시기 때부터예요. 그러면 이 유아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놀이가 되시면 돼요. 놀이가.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알고 말 그대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 놀면 돼요. 그리고 그 놀이의 주도가 누가 되면 돼요? 아이가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때 뭐예요? 상상놀이, 상징놀이, 역할놀이, 다양한 뭐 소꿉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문제 해결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너무 중요한 공부인데, 우리는 이제 어설프게 인지학습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게 이 뇌 구조에서도 별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이성의 뇌가 다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발달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요, 감성적인 그런 우뇌를 더 활용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자극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디까지 기억해? 어릴 적의 기억 중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은 잘 못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마, 우리가 인지적인 해마, 그러니까 인지적인 그러한 기억을 해낼 수 있는 그거는, 해마는 7살 이후부터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거라든지 그러한 정서에서 오는 기억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까지 기억해 라고 하면은 그거는 딱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어릴 적의 좋은 감정, 그 어릴 적에 느꼈던 좋은 마음에서 오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들은 기억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놀이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놀이. 어떻게 놀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부모들이요, 잘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들이 때 역할은 뭐예요? 몸으로 막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게 바로 신체 발달이라든지 그런 발달,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두뇌의 발달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몸으로 놀아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들 어떻게 노는 거 제일 좋아하죠? 네,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죠. 야외 활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나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다 뭐다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정말 산으로 들로 그럴 때는 조금 미세먼지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나가서 아이가 뭐예요? 자극받을, 오감을 통해서 주변을 다 탐색하고 자극할 수 있게끔, 이때 뇌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라. 이게 첫 번째 놀이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새로운 거를 늘 호기심에 있고 늘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놀이터를 가더라도 길을 다른 방법으로 간다라든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도 아이들이 새로움,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조금만 달라도 이걸 다 다른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길만 원래 갔던 길이 아니라 조금만 바꿔서 가더라도 어떤 걸 타고 갔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은 다르게 그걸 경험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 웬만하면은 밖에 많이
경험하게끔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놀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다 때가 있지만, 이제 어떠한 블럭을 막 좋아해. 그러면, 아니면 어떠한 곤충을 좋아해. 일단 공룡을 좋아해. 자동차를 좋아해. 다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중심으로 확장 활동을 해주면 좋아요. 이게 아이들 상상력을 더 자극을 시켜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도 더 생겨요. 또 다른 생각을 계속 해봄으로써.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에 있어서는요, 일단 아이들 놀이에 웃음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엄마들이 그런 거 있잖아. 아이들이 잘 웃을 만한 그런 데들을 찾아서 웃음 버튼이라고 해서 낑 누르면 그냥 웃는 거예요. 이유 없이 웃어. 그러니까 웃는 거 그냥 습관화 시키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너무 좋고, 그 외적으로도 아이들하고는요, 놀이라는 게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다 주변이 다 놀잇감이 될 수가 있다. 이럴 때 근데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놀이의 주도성을 아이가 끌고 가게끔 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주변에서 아이의 놀이에 호응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부모가 막 중심이 돼서 끌고 가면은 아이한테는 별로 그렇게 뇌를 자극시켜주는 놀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죠? 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로 통해서 아이들은요, 이게 다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놀아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잘 논다라는 건 뭐예요? 많이 웃으면, 아이가 즐거우면 그게 다 놀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놀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아이가 웃게끔 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에가 집중하는 뭔가 매개체가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확장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더 자극이 되고 뇌도 훨씬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네, 지금 시간은 똑똑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뇌가 가장 좋아하는 건 즐거운 경험이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